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수정리와 대망의 이제 인수분해까지 연결 짓는 10쪽, 11쪽, 12쪽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인수정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나머지정리와 비슷해서 이제 설명에 들었듯이 비슷하거든요. 나누어 떨어졌다, 나누어 떨어졌다. 지금 여기 지금 선생님이 썼던 요 보이던 거 보이죠? 이렇게 나누어 떨어진다. 이 이야기가 포인트여서 나머지가 0이기만 하면 돼요. 똑같거든요. 그 이야기를 이제 이어서 문제 6번 두 문제에서 선생님을 보고 다시 설명 한번 해볼게요. 보면서 한번 따라 보세요. 1번 한번 써볼게요. px라는 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1차식 요걸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나머지가 0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조금 빨리 이해한 사람들은 그래 얘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p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나머지 해당되는 값 0이 나와. 이렇게 바로 이해할 수 있으면 최후 결론이거든요. 실제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하면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온다. 이 식을 바로 생각해 내면 최고인 거고,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px라는 식을 x-1로 나누니까 목이 얼마가 될 거고요. 나머지가 이렇게 된다고 했었을 때, 나머지가 r이 된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r이 된다고 쳤을 때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요거는 p1이 되는데 1을 집어넣으면 얘는 0이 되니까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r이 돼서 1을 집어넣으면 r이 된다. 즉 1을 집어넣으면 된다. 이 말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을 집어넣은 값을 구해보면 근데 죄송합니다. 그 r이 지금 바로 뭐라 했냐면 0이라고 했으니까 r이 0이라고 했죠? 이 값이 이렇게 0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1을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a가 되겠죠? 빼기 5를 계산한 게 0이 된다고 했으니까 계산을 하면 2에서 1을 빼가지고 5를 뺐으니까 a 빼기 4가 0이 돼서 a 값은 이렇게 4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요 값은 뭐가 되냐면 얘가 0이 되는 값을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p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 보면 분수가 어려울까봐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2분의 1을 세제곱 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을 마이너스 제곱을 하고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5라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요 마이너스 1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가 살아남은 상태로 8분의 1이 되겠죠. 이게 약분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근각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빼기 요거는 제곱을 하면 플러스 4분의 1이 되겠죠. 마이너스가 사라지겠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4분의 1 얘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고요. 이렇게 정리가 됐나요? 근데 요걸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분의 2가 되겠죠. 약분하니까 2분의 1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a 빼기 5가 0이 된다. 이 결과값만 계산하면 됩니다. 뭐가 어렵나요? 양변에 전부 다 2를 곱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다 곱하면 얘를 2 곱하면 마이너스 1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 2를 곱하면 10이 되고 0을 1 곱하면 0이 되겠죠. 이렇게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11이 a가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1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2번 문제 됐으니까 이제 뒷짝 가지고 이제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위에 1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제가 여기 2번하고 3번을 다시 한번 풀어봐 줄게요. 잘 봐보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줄친 거 잘 봐볼게요.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이고 라고 했었을 때 보이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4이구나. 이게 나머지니까요. 이게 나머지 정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식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4가 나온다. 첫 번째 식이 나오고요. 2x-3을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었을 때 요거는 보이나요? 요거는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0이죠? 그러니까 2분의 3을 넣으면 p에다가 뭐가 나오냐면 나머지 마이너스 2 되는 이 나머지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식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나오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려는 게 뭐였냐면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했죠. 그러니까 px를 써볼게요. x 플러스 1 2x-3으로 나눴을 때 목과 이렇게 나머지가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포인트 짚습니다.
뭐냐요? 그렇죠. 2차로 나눴잖아. 2차로.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얼마가 되냐면 1차가 돼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RX를 뭐라고 놓으면 된다 했나요? 그렇죠. AX 플러스 B라고 RX를 넣을 수 있다. 이게 여기까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해당되는 걸 이제 넣어보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왼쪽 면은 P 마이너스 1이 돼가지고 우리 삭감 나오는 거 알겠죠? 이렇게. 근데 오른쪽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요것이 사라지는 걸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0.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니까 쓸 필요 없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값이 4라고 이렇게 나오는 첫 번째 식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다시 2분의 3을 집어넣어 볼게요.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P에다가 2분의 3을 집어넣는 거니까 넣으면 여기다 또 2분의 3이 집어넣게 되니까 또 0이 되겠죠. 이렇게. 이게 또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이나요? 그러니까 뭐가 여기다가 2분의 3 집어넣는 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2분의 3의 A 플러스 B라고 나와서 이렇게 요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떠나요? 그러면 이제 요를 연립하려고 하는데 분수가 나와 있고 복잡하죠? 분수 없애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곱하기 1을 싸그리 다 해주고요. 맞죠? 그러면 곱하기 2를 싸그리 하면 3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근데 똑같이 여기다도 2를 곱해주면 될 거예요. 여기다 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B는 8이 나오니까 요거를 싹 연립을 하면 되겠죠. 뺄셈을 연립해주면 왼쪽은 마이너스 5A가 되고 오른쪽은 10이 되니까 A 값이 이렇게 마이너스 2라고 결과가 나오죠. 마이너스 1 어디다 넣을까? 아무 데 넣어도 되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볼까? 아니네. 위에다 넣으면 되겠구나. 여기다 마이너스 1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2에서 얼마를 더하면 4가 되나? 2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B 값은 이렇게 2. 그래서 RX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된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해볼게요. 비슷한 문제 3번 문제입니다. 연습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계속 해주고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연습을 좀 잘 해봐요. 다시 해볼게요. 3번입니다. 이번에는 다항식 이거를 x-3으로 나누니까 나누어 떨어졌다네요. r이 0이었죠. 뭘 넣었을 때? 3을 집어넣었을 때. 기억나나요? 그럼 우리는 이 식을 px라고 만약 생각한다면 p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나와야 하는데 그 나머지가 0이라 했으니까 이런 식이 하나 등장하겠죠? 다시 해볼게요. 요거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하면 얘를 px로 놨을 때 뭘 집어넣어요? 2죠. 2를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나와야 하는데 그 나머지가 얼마라고 이렇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나머지 정리예요.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구나 라고 이렇게 두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해보면 되겠네. 얘를 px로 놨으니까 3을 집어넣어 볼게요. 이 식을 정리해 볼게요. 3을 집어넣으면 3의 3제곱 플러스 a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3 더하기 3이니까 그 값이 0이 나오는 거네요. 계산할게요. 27 더하기 9a 더하기 3b 더하기 3은 0이니까 우리는 9a 더하기 3b는 마이너스 30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3 나눠주면 3a 플러스 b는 이렇게 마이너스 10이라고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식 하나 나왔고요. 됐죠? 두 번째 식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두 번째 식 해보면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2를 집어넣으면 2의 3제곱 8이죠. 8. 이제 바로 계산을 가버릴게요. 하면 8이 나오고요. 그 다음 1을 하면 플러스 4a 1을 하면 플러스 2b 빼기 더하기 3이 얼마가 나오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1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4a 플러스 2b는 쭉쭉 넘어가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그렇죠. 12가 되겠죠. 두 개 더하면 11이니까 넘어가면 12가 되겠죠. 그냥 또 1로 나눠지면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6이 나오고 두 개 나옵니다. 이 두 개를 이제 뭐 하면 되나? 연립을 하면 ab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0이랑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6을 연립을 하면 뺄셈 할게요. a가 되고요. 뺄셈 하면 마이너스 4가 돼서 a 값은 마이너스 4. a를 어디다 넣을까요? 여기다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4를 넣으면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얼마를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될까? 보이죠? 2죠? 그래서 b 값은 이렇게 2.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b는 2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4번 문제는
항성식이 되기 위해서 대입하는 방법, 이걸 뭐라 했나요? 수치를 대입하는 방법하고 개수 비교하는 방법 두 가지를 요 문제를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 해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답지 풀어놨으니까 한번 보면서 체크하는 연습 정도로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남은 이제 시간 동안에는 인수분해를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 해당되는 문제는 중학교치인데 중학교치는 제가 오프라인 시간에 잠깐 설명하는 걸 할게요. 이걸 가지고 또 체크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여기에 있는 인수분해 공식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잘 한번 생각해 보는 걸 할게요. 고등학교 때 배운 공식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공식이에요. 인수분해 공식 기억난가 봐보세요. 이 공식은 지금 3개짜리가 제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요 공식은 가운데가 복잡하죠? 복잡하죠? 그러니까 2개짜리가 세제곱 된 거고요. 요 공식은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는 요렇게 특정하게 해당되는 값을 곱셈으로 표시된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놈의 연습을 지금 하자는 거예요. 문제 1번 갖고 한번 봐볼게요. 제곱인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얘는 A가 제곱이 된 거겠죠. 그럼 얘는 뭐가 제곱이 된 거예요? 그렇죠. 2B가 제곱이 된 거고 얘는 뭐냐면 3C가 제곱이 된 거죠. 이거를 제곱하고 제곱하는 거니까 A랑 2B랑 3C가 들어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봐보면 이제 얘 두 개를 곱하면 2AB가 되잖아요. 그것에다가 2배 한 것이 여기 나와 있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 두 개 곱하면 3AC가 되죠. 거기다 2개 한 게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6CA가 있네요. AC가 있네. 또 여기 2개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6BC가 되죠. 거기다 2배 한 거는 여기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실제로 2배 한 거, 2배 한 거, 2배 한 거 곱해서 2배 한 거, 곱해서 2배 한 거, 곱해서 2배 한 거 됐나요? 2개씩? 그래서 요 인수분해는 A 플러스 2B 플러스 3C에다가 제곱해서 2배 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논리입니다. 밑에 거는 이제 부호나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곱을 봐면 얘는 A를 제곱한 겁니다. 맞죠? 얘는 B를 제곱한 거예요. 맞죠? 근데 얘는 4C를 제곱한 거예요. 맞죠? 요까지만 봤을 때는 A하고 B하고 4C를 제곱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다시 한번 봐볼게요. 얘 두 개 곱하면 AB죠? 2배 한 거니까 여기 나와 있네. 됐죠? 1번이라 써볼게요. 나왔죠? 오케이. 땡큐 됐네요. 얘 두 개 곱하면 4BC죠. 근데 왜 2배를 하면 8BC가 나오는데, 이 8BC가 나오는데,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왔네? 어떻게 할까요?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온 거는 둘 중에, B 아니면 C 둘 중에 하나가 음수가 돼야지 곱셈했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뭐를 음수로 하냐? 얘를 음수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이 앞에 걸 만들어 상관없는데 저는 이걸 선택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결과값은 맞았으니까. 그래서 2번은 이렇게 하고 요 놈이 마이너스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볼게요. 이제 그럼 요렇게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로 바꿨으니까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2배를 했을 때 어떻게 된가 봐보세요. 뭐가 나오나요? 마이너스 8AC 나와버리죠. 그러면 닿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결과값은 A값이랑 B값이랑 마이너스 C값을 이렇게 제곱을 했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 곱에서 결론이 나오는 그 인수분해라는 거는 곱셈 공식을 거꾸로 하는 부분에 해당되니까 조금 연습을 해보면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긴 하거든요. 뒤에 문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을 딱 봤을 때 이제 아까 예제에서 했던 것처럼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세제곱이 발견돼요. 그쵸? 그러면 양 끝이 주로니까 얘는 뭘 세제곱한 거냐면 3x를 세제곱한 거예요. 맞죠? 그럼 얘는 뭘 세제곱한 거예요? 그렇죠. 2를 세제곱한 거네. 세제곱했고 세제곱에서 결과값이 나온 값을 두 개를 찾았어요. 이렇게 찾았죠? 그럼 이제 뭘 하면 되냐? 이제 우리가 공식을 적용하려면 찾은 이 3x랑 2를 가지고 봐보세요. 3x 곱하기 3x를 두 번 하고 2를 한 번 하면 얼마가 되냐면 18x가 제곱이 되는데 거기다가 3을 곱한 값이 어디 있나요? 보이죠? 여기 있죠, 이렇게.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곱한 상태로 곱하기 3을 하면 나오는 값이 있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앞 3x를 한번 한 다음에 2를 두 번 하면 결과값이 얼마가 되냐면 2, 4, 12 하니까 12x가 되죠. 거기다가 3을 한 것 값을 찾으면 36이니까 어디가 있나요? 여기가 있네. 그래서 결국은 앞에 거 두 번이나 뒤에 거 한 번, 앞에 거 한 번이나 뒤에 거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나온 결과값이 존재하니까 우리는 어떤 공식을 쓰냐면 3x 쓰고 2를 쓴 다음에 덧셈한 것을 세제곱한 거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건 당연히 2x를 세제곱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y가 세제곱했다면 안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y를 세제곱했다라고 생각하면 이야기가 거의 끝나버립니다. 다시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앞에 거 2x나 마이너스 y를 가지고 2x를 한 번, 두 번 하고 y, 마이너스 y를 한 번 하면 결과가 얼마 되냐면 마이너스 4x제곱이 y가 되는데 거기다가 3을 곱한 결과값이 얼마냐? 오, 바로 앞에 보이네요. 그러죠. 있어요. 결과값이 이렇게. 다시 2x 한 번 하고 마이너스 y를 두 번 한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냐면 2xy 제곱이 되죠. 거기다 3을 곱한 값이 어디 있냐 라고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여기에 보이죠.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얘 결과값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2x-y를 이렇게 세제곱한 것이다 라는 결과값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다시 또 해볼게요. 문제 3번입니다. 또 다른 공식입니다. 이제는 세제곱만 나왔네요. 우리 좀 위 아까 방금과 한 거 다르게 얘는 x를 세제곱한 거고 얘는 2를 세제곱한 거다라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덧셈을 표시해 가지고 이 공식을 생각하는 겁니다. a 세제곱이랑 b를 세제곱한 거는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그냥 그대로 합을 쓰고 봐봐요. 그냥 x랑 2랑 이렇게 합을 쓰고요. 그 다음에 a 제곱한 걸 쓰고요. 보이죠? 그러면 x 제곱한 걸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다가는 b를 제곱한 걸 쓰고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뭘 써요? 2, 4니까 4를 쓰면 되겠죠? 근데 가운데 거는 부호가 무조건 달라야 돼요. 플러스였으니까 부호가 무조건 달라야 하고 두 개 곱한 것을 가운데 쓰면 된다. 됐나요? 그러니까 두 개 곱한 거는 x랑 2랑 곱한 거니까 2x겠죠. 이렇게 쓰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 그대로 위에 거 보고 따라가 볼게요. 이 배우는 뺄셈이니까 뺄셈은 부호만 달라지면 되겠죠. 이렇게 부호만 달라지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방식으로 해볼게요. 얘는 x를 세제곱한 거죠. 그럼 얘는 뭐냐? 그렇죠. yz를 세제곱한 거예요. 놈을 그대로 가볼게요. x랑 yz를 빼는 걸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죠? x의 제곱을 써주고 더하기 b제곱, 제곱 쓴 거니까 y제곱, z제곱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부호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부호 바꿔야 한다 했어요. 바꿔야 한다. 그리고 x랑 yz를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x, y, z를 써주면 이게 끝입니다. 괜찮나요? 마지막 문제 4번까지 하고 나면 끝나면 이제 오늘 이야기가 다 끝납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문제 4번 이야기는 이제 또 다른 인수분해법에 의해서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를 한다고 했고요. 치환을 보통 t라고 치환해서 하니까 일부러 t라고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알아야 할 건 뭐냐면 나중에 치환을 하면 범위가 나온다는 건데 그거는 조금 어렵긴 하니까 그놈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해봅니다. 문제 4번입니다. 4제곱이 나와 있으니까 얘는 어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문제입니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렇죠. 위에서 한 것처럼 x의 제곱을 이렇게 t라고 치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치환을 하면 봐보세요. 얘는 x의 제곱이 제곱됐으니까 이렇게 제곱을 그죠? 얘는 x 제곱에 하나 묶어진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치환을 하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t의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32라고 이렇게 치환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봐보세요. 앞에 거는 t 곱하기 t로 표시할 수 있고요. 이거 중학교 인수분해입니다. 여기 것은 어떻게 하나요? 4, 8에 32. 4, 8, 4하고 8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부가 마이너스인데 잘 봐보세요. 이렇게 곱하면 4t고 이렇게 곱하면 8t인데 결과값이 얼마가 나와야 한다 했어요? 보이죠? 4t가 나와야 돼요. 플러스.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면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까지 성립돼요.
게임 같은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해당되는 값을 먼저 써주면 이렇게 t-4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헤드 값을 이렇게 먼저 그 다음에 써주면 t 플러스 8이 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했던 중학교 인수분해입니다. 그리고 t 값을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4로 하고요. x제곱 플러스 8로 이렇게 바꾸면 되고요. 왜 바꾸냐? 우리가 구하려 하는 것은 t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 다시 x로 바꿔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공식 보이나요? 이거는 이렇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로 되고 얘는 그대로 x제곱 플러스 8로 쓰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뭐 루트로 쓰기도 하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2번 문제 다시 한번 갑니다. 시작해볼게요. 이번에는 봐도 느낌이 있죠. 요거랑 요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치환이란 것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을 치환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로 반복이 되니까 그거를 치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식은 t의 제곱이 되고요. 요 식은 3t가 되고 요 식은 플러스 2가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요 결과값 계산하면 tt 1, 2 됐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해주면 돼요. 왜 그런지는 다시 한번 더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면 t고 이렇게 곱하면 2t인데 결과값이 얼마가 나와 있냐면 마이너스 3t가 나와야 했으니까 둘 다 마이너스가 돼야지 마이너스 3t가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결과값이 얼마 되냐면 이렇게 t-1, t-1이라고 쓸 수 있고요. t로 끝내면 안 된다 했어요. 아까 x제곱 마이너스 x를 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x를 이렇게 바꿔내고 x제곱 마이너스 x를 이렇게 바꿔내면 됩니다. 근데 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할 수가 있냐 없냐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어려워요. 이렇게. 안 되는지 된지도 알 수가 없거든요. 인수분해가 돼요. 이렇게. 얘는 그리고 플러스랑 이렇게 마이너스로 인수분해가 돼서 실제로 결과값은 안 되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요. 되는 것은 이렇게까지 인수분해를 하고 마침표를 딱 찍으면 여기까지가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대한 자연수 안에서 유리수 안에서만 인수분해하면 되거든요. 인수분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인수정리는 조금 할만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인수분해가 가장 핵심이다라는 걸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 인수분해 또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